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패키지 판다스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판다스는 정말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는 아주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사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는 어떻죠? 이제 엑셀 갖고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엑셀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시적이라는 걸 거야. 막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어떤 그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항상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아주 느립니다. 우리가 뭐 작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할 때는 그거를 잘 못 느끼지만 어,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항상 그 결과를 바로바로 다시 그 엑셀 시트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당연히 이제 분석 기능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물론 이제 엑셀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 뭐 그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뭐 사실 그래도 한계가 상당히 명확하죠. 명확하고 그나마 뭐 지금의 엑셀은 훨씬 더 그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지만 예전에 엑셀은 그 최대 칼럼의 개수나 최대 행의 개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요즘에 빅데이터를 다룬다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약이 컸기 때문에 뭐 애초에 파일을 열지도 못했었고 지금도 아주 큰 데이터는 당연히 열지를 못하고요. 아마 열기 전에 그냥 컴퓨터 꺼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판다스를 이용을 하면은 뭐 엑셀에서 하던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아주 쉽게 그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넘파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넘파이는 어때 어떤 그 값들을 담고 있는 이제 배열인 거잖아요. 넘파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 그러니까 어레이가.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인덱싱을 하려면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뭐 그 가로 열고 뭐 0,3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치에 있는 값들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그 판다스는 그 넘파이랑 비슷하지만 각 행과 열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넘파이에서 이제 벡터는 왜 1차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판다스에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게 이제 시리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넘파이에서의 행렬, 그 2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실제 값들은 그 넘파이 어레이랑 비슷하게 저장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에 대해서 이름, 열에 대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도 인덱싱 같은 걸 할 때도 물론 위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칼럼의 이름, 행의 이름을 갖고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 뭐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혹은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시리즈보다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훨씬 많이 쓰게 돼서 시리즈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 강의는 주로 그 데이터 프레임, 그 2차원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종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예요. 판다스는 PD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임포트를 하는 게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면 다른 가명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PD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먼저 시리즈 보시면은 시리즈는
그냥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에다가 이제 1차원 배열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줘야 되고 그 numpy 어레이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저는 하나만 넣어줬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따로 인덱스를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0부터 시작한 정수로 인덱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넣어준 값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인덱스 값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 시리즈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인덱스는 하고서 제가 뭐 이렇게 뭐 A부터 E까지 넣어준다 그러면은 출력을 해보면은 인덱스가 제가 정해준 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각 행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시리즈도 그렇고 데이터 프레임 다음에 볼 데이터 프레임도 그렇고 이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할 때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록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i록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 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 인자가 그 인덱스나 칼럼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값을 읽어올 때는 록을 쓰고요. i록은 numpy와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보고자 할 때 i록을 씁니다. 예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제가 이 위에서 정의한 걸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sr.log 하고서 a라고 해주면은 이 인덱스 a인 것에 해당하는 값, 즉 1이 되겠죠. 걔를 읽어오게 되고요.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1이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log하고서 a부터 c까지 하면은 a, b, c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1, 2, 3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록을 썼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인덱싱 할 때는 마지막 거 빼기 1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숫자니까 그게 가능한데 얘는 이제 문자 문자가 아닌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덱스 이름이 그럼 이게 문자일 경우에는 뭐 빼기 이 하나 전이 뭐야? 그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 인덱스에 해당하는 모든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위치를 이용해서 기존의 인덱스 방식과 동일하게 값을 읽어보고 싶다 하면은 i록을 쓰시고 콜론 2 하면은 그때 두 번째 두 번째 열까지가 두 번째 행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 이렇게 나오겠죠. 이 인덱스나 칼럼명을 이용할 때 콜론을 쓸 수 있는 게 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콜론을 한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쭉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A부터 C까지 하면 A, B, C, G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인덱스 값을 아무거나 될 수도 있고 이 순서도 막 바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콜론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값을 읽어오지는 못합니다. 예, 그 시리즈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만드는 방식은 이제 앞에서랑 좀 비슷한데 얘는 이제 칼럼이 시리즈는 그냥 결국 이제 칼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칼럼의 이름을 정해준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numpy 어레이를 3x2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갖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pd 데이터 프레임 하고서 이 값들을 넣어주고요. 어레이를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칼럼의 이름과
인덱스의 이름은 이제 자동으로 뭐 0, 1, 2 그렇게 부여가 될 텐데 보통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칼럼과 인덱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칼럼은 제가 뭐 C1, C2 이렇게 줬고 그다음 행이 세 개니까 인덱스는 뭐 R1, R2, R3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열하고 행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렇게 어레이로부터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딕셔너리로부터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딕셔너리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키가 이렇게 C1, C2, C3 세 개가 있고 그 각각 이러한 그 리스트 혹은 뭐 이게 넘파이 어레이여도 돼요. 예, 그 값 이런 밸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키값으로부터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자, 이러한 그 딕셔너리를 첫 번째 인자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각각 하나의 칼럼이 됩니다. 칼럼이. 예, 그래서 제가 인덱스만 추가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칼럼은 제가 따로 정리 안 했죠.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이 되게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정보를 얻어오는 함수 메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summary statistics 혹은 뭐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죠. 그런 정보를 얻어올 때는 우리가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요. 바로 볼까요? 해보면은 그 요약된 통계 정보, 그러니까 총 카운트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각 행별로, 아니 각 열별로 그 평균은 얼마고, 그 표준 편차는 몇이고, 미니멈은 얼마고, 뭐 25 퍼센타일, 75, 50 퍼센타일, 미디언이죠, 미디언. 그다음에 75 퍼센타일의 값이 어떻게 되고, 맥스 값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칼럼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칼럼 단위로.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하나의 칼럼은 호모지니어스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칼럼과 칼럼 사이에는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은 다 정수고 두 번째 칼럼은 다 소수고 세 번째 칼럼은 다 스트링이고 그런 식으로 칼럼 안에서만 호모지니어스 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칼럼 단위로 저장을 해서 그런데 그 넘파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로우 단위로 저장합니다. 로우 단위로.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달라요. 다르고 이게 이제 연산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info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한번 보시면은 먼저 얘가 뭔지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인덱스는 어떤 거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뭐 세 개 엔트리가 있고 뭐 R1, R1부터 R3까지 세 개가 있다. 거고요. 그 다음에 총 3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들이 데이터 타입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인티저라고 나오죠. 당연히 정수니까 데이터 타입이 다 인티저고 not null 그러니까 그 난 값이 그러니까 빈 게 없다는 의미고요. 칼럼명은 각각 C1, C2, C3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얼마큼이냐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아주 큰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은 찍어 보시면은 이제 어디 있죠?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D 타입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넘파이에선 D 타입을 찍으면 거기서 D 타입스가 아니라 D 타입이고요. 하나만 나오죠. 왜냐면 걔는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근데 얘는 D 타입이 아니라 D 타입스고 찍으면은 각 칼럼별로 나옵니다. 왜냐 칼럼별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칼럼스 하면은 그냥 그 칼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C1, C3. 그다음에 그 인덱스 하면은 또 인덱스 값들이 나오고요. R1, R2, R3 이렇게 나오고. 뭐 참고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 칼럼이나 인덱스는 전부 다 이 판다스의 인덱스라는 클래스 형 일종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부적 그 데이터 구조는 다 인덱스라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부분들 데이터만 따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이제 그 numpy nd array가 되는데 그거는 values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f.values 하면은 그 return 되는 게 그 numpy nd array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뭐 인덱싱, 슬라이싱은 시리즈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얘는 2차원이니까 우리가 로우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고 이제 칼럼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놓고 보죠. 제가 뭐 어떤 특정 칼럼의 값들 갖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록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건 조금 이거는 조금 다른 점인데 시리즈랑 아니면 넘파이랑 내가 어떤 특정 칼럼 값만 갖고 오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바로 가로 열고 칼럼명 써주고 가로 닫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칼럼 C1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하나의 칼럼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값은 시리즈 형태가 됩니다. 시리즈 형태.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두 개의 칼럼의 값을 다 동시에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 두 개의 칼럼명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칼럼이 두 개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리턴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어떤 특정 행의 특정 열의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록 하고서 행의 이름, 열의 이름 그러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그냥 칼럼 값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록을 쓰되 그 모든 행이니까 여기는 그냥 콜론이 되고 칼럼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아까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이제 i록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에서 값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뭐 i록 0 그다음 콤마 마이너스 2 콜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행이고요, 그죠? 첫 번째 행이고 끝에서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딨어요? 첫 번째 행인데 끝에서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니까 4하고 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하고 7인데 얘도 행이 하나니까 그 결과물이 1차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칼럼이 이렇게 칼럼이었던 게 인덱스로 바뀌어서 시리즈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시리즈 형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나오는 결과의 모양이
어떨 때는 데이터 프레임, 어떨 때는 시리즈 이렇게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나오는 결과가 하나의 칼럼 혹은 하나의 로우면은 그 시리즈 형태고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 프레임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갖고서도 그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복잡한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어요. 뭐 굳이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먼저 그냥 인덱스를 제가 인덱스라는 그 클래스로부터를 이용해서 따로 만들었고요. 그냥 좀 분리해서 쓰려고. 그래서 얘는 이러한 값들이 있고 그 이름은 date다. 이 인덱스의 이름은. 그 다음에 값들은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있는데 첫 번째는 ID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컬럼을 return 해서 뭐 return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 연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retu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값과 인덱스를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2000년도에 비트코인의 리턴은 10%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좀 많고 이더리움은 제가 헤드라고 해서 그 이제 헤드라는 거는 앞 처음에 몇 개의 핵만 출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건데 사실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너무 크면은 그걸 다 출력하면은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다 보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더리움도 2000년부터 2003년, 비트코인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내가 이제 이 중에서 BTC의 값만 읽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의 ID가 그 ID가 이 컬럼이 되는 거죠. ID가 BTC인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조건을 걸면은 요것만 이렇게 요 안에 것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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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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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true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그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쌓아주면은 true에 해당하는 그 행들만 나오게 됩니다. 해보면은 그럼 true에 해당하는 행들이 결국은 id가 BTC인 애들이니까 걔네들만 나오게 되겠죠.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내가 그 수익률이 양인 그러한 데이터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데 그 리턴이 0보다 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은 리턴이 양인 것만 이렇게 골라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다르게 썼는데 아까는 이렇게 썼고 그 칼럼명을 이번에는 그냥 df 닷 하고 ret 이렇게 그 칼럼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칼럼을 지칭할 때는 굳이 가로 열고 칼럼명 안 쓰고 그냥 df 점 하고 칼럼명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인덱스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 걸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인덱스가 2000년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건 이제 로지컬 엔드죠. 그리고 인덱스가 2002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이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될 거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터만 읽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뭐 칼럼을 추가하거나 혹은 또 이미 존재하는 칼럼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예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3 by 2 행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행이 3개고 로가 이제 칼럼이 2개인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요.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 어떻게 내가 칼럼을 추가할 수 있냐? 그냥 그 칼럼명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걷다가 값들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자열로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C라는 칼럼이 새로 생성이 되고 거기에 값들은 이제 뭐 X, Y, Z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행렬이 3개의 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런 배열이 돼야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모든 그 행을 동일한 값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그냥 하나의 상수값을 넣어서 대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인데 D라는 칼럼은 numpy의 not a number, 그러니까 missing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non value로 전부 다 세팅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꼭 나뉠 필요는 없고 뭐 10, 20 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D라는 칼럼은 난 값으로 전부 다 초기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새로 또 E라는 칼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칼럼들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 A 칼럼에 있는 값들과 B 칼럼에 있는 값들을 서로 곱해서 그 결과를 C에다 저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랑 여기부터 A랑 B 있는 거 곱하면 뭐 2, 12,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2에 저장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칼럼을 지우기 위해서는 딜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딜릿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제 딜이라는 건 꼭 칼럼을 지울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변수 같은 걸 지울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칼럼을 지울 때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D 칼럼을 지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걸 찍어보면은 D가 사라졌죠. 이 부분이. 네, 그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인덱스잖아요. 근데 제가 뭐 기존에 있는 칼럼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인덱스를 칼럼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먼저 데이터 프레임은 간단하게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칼럼 그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그냥 0, 1, 2 이렇게 정수 0부터 시작하는 그 정수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A에 있는 값들을 인덱스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set index라는 함수를 쓰시면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f.set index 그다음에 칼럼 이름 A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변환된 결과가 리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은 동일한 변수 이름으로 받으면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A가 그 인덱스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랑 좀 모양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때는 이 인덱스의 이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데 제가 이 A라는 칼럼을 인덱스로 바꿀 때는 A 칼럼에는 A라는 그 칼럼 이름이 이미 존재를 하죠. 이때는 그 인덱스의 이름이 이 칼럼 이름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라고 찍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럼은 하나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칼럼 이름은 그다음에 다시 내가 얘를 이 인덱스를 칼럼으로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set 인덱스 대신 이제 reset 인덱스를 하시면 됩니다. reset 인덱스. 그러면은 요 인덱스가 이렇게 다시 칼럼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덱스 칼럼을 옮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아마 한 번만 더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